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집 나이로는 64, 만으로는 62세를 넘겼는데 교직도 대개 62년이죠. 그리고 교수가 65세 정년이요. 나머지는 대개 60 미만의 정년 퇴임을 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는 40대 후반에 퇴직을 한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60부터라고 할 때 60은 20년씩 나눠도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인생 사계로 볼 때 추나 추, 동, 가을이 40에서 60까지라고 본다면은 60부터는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싶다, 또는 어떤 환상, 희망, 이제부터 자유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나다 하는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60부터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가 좋았다, 이제부터는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빈곤을 앓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하게 살아서 노인 이때 자살하는 것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자살률은 초 1등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1등인데 이렇게 인생 사계의 겨울에 꽃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때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다, 이기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한 사람도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대개 보면 제 이제 친구들도 공직이라든가 사직이라든가 퇴직한 상태에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런 인생을 이기작 또는 인생 이모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작이라는 것은 별을 한 해에 2번 심으면 그것은 이기작 그럽니다. 같은 품종의 작물을 1년에 2번 이상 심는 것을 이기작, 삼기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별을 그렇게 이기작, 삼기작이 가능하죠. 이모작이라는 것은 보리를 심은 다음에 그 보리를 베어내고 나서 별을 심어서 다른 그 작물이죠. 보리와 벼 이런 것을 이모작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하고 교직에 있다가 이렇게 작가로 나가는 것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모작인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노동을 했는데 정년 후에 지식근로를 한다면은, 감정노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모작입니다. 같은 언론사에 있다가 정년 퇴임한 다음에 유튜버로서 역시 언론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이기작이죠.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모작, 인생 이모작이든 인생 삼모작이든 요새는 투잡, 쓰리잡, 긱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렇게 다작 여러가지 직업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인생이 60부터다 하는 그 희망은 현실적으로 대체로는 노인의 빈곤하게 사는데 실제로 공직을 이렇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했다든가 아니면 가난하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릴 때 꿈꾸었던 그 일, 돈이 안 돼도 좋다 하면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죠. 대개는 60에서부터 80까지 전성기를 누린다는 사람들은 지식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경영학의 아버지 또는 경영학의 구루, 달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커, 또는 우리나라 이 지식근로에서 아주 거인이 된 김영석 교수, 지금 100세를 넘긴 다음에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인생을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지침서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도
피터 드러커는 뭐 66세에서 88세가 전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영석 교수도 60에서 80까지가 전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둘 다 교수라 그렇고 지식 근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생계로부터 벗어나고, 자녀 교육도 이제 거의 끝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혈기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조직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전문성은 쌓여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역작을, 명작을, 명품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그 의지. 그런데다가 지식근로는 이 뇌력을 쓰는 것이지 근력을 쓰는 게 아니니까 역시 전성기가 60에서 80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생은 60부터 맞죠. 그런데 역시 생계 걱정 안 해야 되겠고,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좀 자유를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은 게 있어야 되죠. 인생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층층이 탑을 쌓듯 올라가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계단을 올라가듯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산을 올라가듯 올라가는 수도 있죠. 인생 60부터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열매를 낸다면은 뭔가 나선형으로 올라가든 계단형이든 이렇게 적층적이든 층계 또는 산 이렇게 올라가듯 계속해서 뭔가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60대 이후에 잘 나가는 부류는 역시 이전에도 잘 나가던 사람이 그때 잘 나갑니다. 대개 공직 퇴직자들은 제 사람도 그런데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그동안 자기가 꼭 하고 싶었지만 어릴 때 못 해본 거, 그래서 노래를 배운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생계 걱정 안 하면서 연금 타면 뭐 공직자들은 되게 200에서 300 안팎 타잖아요. 그렇게 공직 퇴직자들이 취미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 일, 돈 되는 일로는 잘 안 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지식 근로자나 기술자들은 제 지금 장인어른도 80대 후반인데도 기술자다 보니까 이따금씩 와서 뭘 수리를 부탁하고 그 기술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머리를 쓴다든가 이렇게 그 머리와 손을 함께 쓰는 기술, 이 사람들은 퇴직이 없죠.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죽어야 일을 놓죠. 우리 어머니부터가 지금 80대 초반인데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자들 또 예술가들이 이렇게 정년 없이 그 이후에 뭔가 역작을 남기는 수가 많죠.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고 성직자 역시 마찬가지죠. 후반에 이 50대 넘어서 인생에 대한 뭔가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 경험이 쌓여서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것과 간접 체험에서 나오는 것을 아울러서 제대로 조언하는 사람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니까 정말로 뭔가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그 목회를 하는, 성직 활동을 하는, 설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언론인들 중에는 이게 이 기작을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정년 퇴임해가지고 나와서 이 유튜버라는 플랫폼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조갑재라든가 정규재라든가 그 최병묵이라든가 황태순이라든가 참 그 대단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저술 활동을 하다가 그 공병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도 이쪽으로 나와서 그렇고 황장수든가요? 이런저런 사람 제가 이제 뭐 제가 보는 쪽인데 안 보는 쪽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학자군에서 또는 언론인 쪽에서 정치 쪽에서는 아주 그 연로한 그
그 박찬종 씨가, 또 학자 쪽에서는 김동길 씨, 정말 옛날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모작이든 이기작이든 삼기작이든 삼모작이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것 때문에 그렇죠. 유사하니까. 이 연계성, 현실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보니까, 실용성이 있다 보니까 먹히는 거잖아요. 구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일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라는 게 연계성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행정고시 보고 나면 그게 실무하고는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쓰레기통에다 그 지식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연계가 안 되죠.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직업과 연결되는 게 아마 20% 안팎이나 되는가요? 그나마도 저도 국어교육이다, 뭐 국문학이다 전공했지만 국어교사 할 때는 또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연계성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하느라고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 학자들 또는 언론인들, 정치가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혜택이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그런 걸 잘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연계성은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거하고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실용성이 있어야죠. 실제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실질적 기능을 못한다면은, 그게 효용성이 없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송도 사실은 인생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딱딱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문학적 속성, 사회적 속성, 문화적 속성, 다양한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구독자도 푹푹푹 안 느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해도 저는 꾸준히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러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한테 달려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정년퇴임한 다음에 실제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을 해서, 요즘에도 보니까 고려대 심경호든가요? 뭐 비석연구하고 고문연구하고 고전연구하는 사람인데, 대학에서 학생 가르쳐야지, 또 논문 지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도 도와야 되지, 사회에 또 기여해야 되지, 또 학자는 국가에 봉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것을 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일부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수의 위상을 올려주는 측면이 있는데,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여기 전북대도, 제가 나온 전북대도 보면은 강준만재, 정년퇴임한 것 같던데 아마 여전히 꾸준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건강이 허락한다면,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에 그렇게 성과를 내려면 이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된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연계된 일, 나 징그럽다, 하던 일 바라보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확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인생 전환 내지 직업 전환 내지 뭐 취미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정년퇴임한 이 공직자들도 보면은 무슨 악기를 배워야 한다든가, 근데 야, 이렇게 에코드인이 어려울 줄 몰랐다, 이렇게 트럼펫이 어려울 줄 몰랐다, 이렇게 대금 소리 내는 데만 해도 어려울 줄 몰랐고, 장구가 그냥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장단이, 강약이, 고저가 그 타악기에서 그렇게 연출하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그 이전의 경력이 딱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음악적인 이론을 안다든가 그런 문화적 속성을 안다든가 그러면 좀 빨리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60 넘어서는 감각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좀 태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신경도 느리고, 그리고
뭔가 그 감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그 이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심신 상태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기작을 한다는 거, 이것은 이어가니까 연계성이 있지만 이모작을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전환이잖아요. 단절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다 많은 것들이 많은데 포기한 그것들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즐겼던 음악도 안 하고 그러는 방법인데, 그래서 새로운 무엇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한다든가 안 합니다. 제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 지식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굳히기를 한다든가 심도를 더한다든가 깊이를 더한다든가 그런 작업은 하지만, 새로운 것 나와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자극은 받지만 그것을 정통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아주 천착에 들어가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은 안 부립니다. 피터 드러커처럼 다양한 독서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교양 수준으로, 상식 수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렇게 그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을 아주 파가지고 그쪽을 발굴해서 그쪽을 내 전문으로 삼는, 내 전공으로 삼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60대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노후 빈곤 얘기는 많이 했고 노인 빈곤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60대 이후에 또 다른 창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회사 생활을 했든 공직 생활을 했든 생계형 창업을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꼭 창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역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르면, 제가 그래서 제 아들도 둘인데 하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니까 코인 같은 거 저 신문 7개 보면서 뭐 판단을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저도 안 하지만 자녀도 모르는 것은 하지 마라.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코인 투자든 알면 수업료를 지불하고 자기가 뭐 하는 거 괜찮지만, 자기가 물론 책임은 져야 되죠. 책임지고 선택하는 거,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러나 모르는데 남의 말 듣고 더군다나 투자하는 건 말려고 이렇게 전합니다. 저도 역시 주식 한 주도 없고 코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여기지만 여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다른 거 하지, 모르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창업을 꼭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창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우습게 알았다가 수업료 엄청나게 지불합니다. 퇴직금 뭐 1, 2억 매덕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인생은 60부터다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 실패할 리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전의 성공 체험이 그 실패의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의 덫, 거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공의 저주에 걸리면 이전에 10억 벌었던 거 20년, 30년 걸려가지고 벌었던 거 1, 2년에 파산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10억 벌기는 어렵지만 까먹는 건 하루아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대부터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용감무쌍하게 투자하고 남만 믿고 창업했다가 큰일 나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 같은 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대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성 있는 일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방송국에 뭐 무슨 사장
그 사장들 중에 지금 나와가지고 유튜버라도 이럴 때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잘했던 사람들이, 기자로 뛰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승진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 정규제니 뭐 최백무군이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는 모르지만 조갑제랑은 뭐 잘 나갔었죠. 대체로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잘하죠. 왜? 그 사람들이 소비자의 구미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도 60대부터 잘 나가길 바라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연계성 있는 일을 하기 바라고, 준비해서 나와서 그때그때 잘 적응하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공직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순환보직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잠깐 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공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적어서 공직자가 나와서 유튜브를 잘한다? 그런 건 드물죠.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보니까 대변인 모았는데 79세 민계식 씨가 참 대단한 분이죠. 예. 응모를 했다고 하죠.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 79세라고 해요. 79세. 현대중공업 회장도 역임한 사람. 이렇게 되게 이제 그 사적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도전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우리 나이로 80세인데도 그런 그 정치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한번 펴고 싶다는, 그리고 자기 소신을 펴고 싶다는, 그런 애국심을 발휘하고 싶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기업인들은 정주영뿐만 아니라 그 정주영이 세운 회사에서 회장을 삼는다.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뭐 경기국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온 학자 스타일인데도 현장에서 이렇게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 정신을, 그런 어떤 그 애국 정신을 발휘하잖아요. 정치가들, 공직자들, 예, 이런 사람 닮아입니다. 민계식 씨 같은 사람. 근데 이번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민계식 씨처럼 실제로 그 정당에 가서 대변인으로서 봉사 내지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 안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제일 많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을 정치가들보다 역시 몇 수 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